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공부, 해야 하는 운동, 해야 하는 중요한 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지,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우리는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왜 인간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루는 이유를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루기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미래의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만족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뒤 받을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건강보다 지금 먹는 달콤한 음식을 선택하고 미래의 성공보다 지금 보는 짧은 영상을 선택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자극합니다. 새로운 알림, 새로운 영상, 새로운 정보, 이것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반면 공부나 운동 같은 행동은 노력이 먼저 필요하고 보상은 나중에 찾아옵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고 빠른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쉬운 선택으로 끌립니다. 하지만 미루는 이유가 항상 편안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미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싶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행동을 막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면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직 실패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미루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루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피하면 잠시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미루기의 반복 구조입니다. 불편함 발생, 회피, 잠시 안도감, 그리고 더 큰 부담. 그렇다면 미루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큰 변화보다 작은 시작에 더 쉽게 적응합니다. 1시간 공부해야지 보다 5분만 시작하자 라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동의 시작은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왜 내가 부족한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뇌가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편안함을 선택하도록 설계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면 자동적으로 반복하던 행동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의 순간에 끌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왜 믿고, 왜 불안해하고, 왜 욕망하는지 인간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보를 비교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실보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에 따라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생각해서 판단한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빠르게 해석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브랜드의 좋은 후기는 더 믿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일 뿐이야 라고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려 하고 좋은 행동은 더 크게 기억합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은 작은 실수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이유는 뇌가 혼란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한다면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존의 믿음과 경험을 활용해 세상을 빠르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때때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하기 쉬워졌습니다. SNS 알고리즘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편리하지만 결국 내가 보고 싶은 세계만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관점은 점점 멀어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보다 이야기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숫자와 통계보다 한 사람의 경험담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단순한 정보보다 의미 있는 이야기 형태의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때때로 사실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 믿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믿고 있을까? 반대되는 정보가 있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정확한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찾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믿고 싶은 진실을 찾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 불안, 관계, 그리고 더 깊은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하지만 인간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때로 안전, 성공, 자유, 그리고 인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돈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을 사고, 가치를 비교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돈에 대한 판단은 생각보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우리 뇌에게 생존과 연결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먼 과거 인간에게 자원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먹을 것, 안전한 공간, 필요한 도구, 더 많은 자원을 가진다는 것은 더 안정적인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지금도 잃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손실 회피라고 합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더 큰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원을 잃었을 때의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 잃을 가능성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 심리는 투자나 소비에서도 나타납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선택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비용은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선택이 앞으로도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인간은 돈의 절대적인 가치보다 상황에 따라 돈의 의미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우연히 얻은 10만원과 힘들게 일해서 번 10만원은 같은 금액이지만 뇌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릅니다. 이처럼 인간은 돈을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라 경험과 감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더 비싼 선택을 하며 돈으로 감정을 채우려고 합니다. 비싼 물건이 주는 만족감, 좋은 차가 주는 자신감, 명품이 주는 인정. 이것들은 단순한 기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특정한 감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입니다. 돈을 안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비교와 불안을 만드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돈 앞에서 내가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잃는 것이 두려운지, 왜 더 많이 원하게 되는지, 왜 돈이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돈과의 관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돈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줄 것이라고 믿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안정감, 자유, 인정, 행복.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어나지 않은 실패, 누군가의 생각,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문제,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왜 인간은 현재보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더 두려워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먼 과거 인간에게 불안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위험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살아남는 데 유리했습니다. 불안은 인간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생존 시스템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과거 인간의 불안은 눈앞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 걱정합니다. 시험 결과, 직장에서의 평가, 경제적인 문제, 다른 사람의 반응,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위대한 발전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부정적인 가능성을 더 크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결과보다 나쁜 결과를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위험을 놓치는 것이 더 큰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항상 질문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이 불확실성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미래, 타인의 마음, 결과,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완전히 없애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안이 없는 인간은 위험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지금 불안할까? 이것은 실제 위험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가능성일까? 이 질문은 감정과 현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중요한 것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불안이 너무 커지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현재의 삶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안을 약함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뇌가 걱정을 만드는지, 왜 위험을 먼저 찾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 덕분에 우리는 준비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 인간은 불편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을까요? 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먼 과거 인간은 혼자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사냥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집단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집단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곧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외로움은 배고픔과 비슷합니다. 배고픔이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라면 외로움은 마음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즉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라기보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시스템이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메신저, SNS,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연결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친구 목록보다 한 명이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SNS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결을 제공합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보고 반응을 남기고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연결과 현실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다릅니다. 좋아요 숫자가 진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인간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좋지 않은 관계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두려움이 관계에서 받는 불편함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받는 관계를 알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없애려면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짜 연결을 느끼는가입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경험, 누군가를 이해하는 경험,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연결입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연결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성장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연결을 찾으라는 인간 본능의 신호입니다. 사랑, 끌림, 관계 속 감정과 행동에 숨겨진 더 깊은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